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집 이야기,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경계와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8살, 이름은 강인수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외버스를 몰았고 아내 하는 자는 전통시장 골목에서 국밥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었지만 자식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자는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아들 도유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딸 도연은 늘 활발했어요. 특히 도윤이는 머리가 좋아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인수 씨, 이제 팔자 좀 펴겠네. 저 아들 대학 잘 가면 부모 효도 톡톡히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와 아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버스 운전대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아내는 겨울철에도 새벽 4시에 시장 불을 지피며 떨었지만 모두 아이의 미래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 도윤이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던 날, 아내와 저는 시장통 구석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살았다. 그래,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 도윤이가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무릎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허리가 굽었지요. 그래도 아이가 첫 월급이라며 봉투를 내밀었을 땐 세상이 다 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연. 세무직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그녀는 깔끔하고 예의도 바른 듯 보였고 아내도 착한 아가씨네라며 흡족해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신혼집이 제일 문제네요. 전세가 너무 비싸서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을 털고 마지막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7억 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죠. 다만 조건을 붙였습니다. 도윤아,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늙고 몸이 불편해지면 그때는 너희가 모셔야 한다.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 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부양 조건부 증여라는 조항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인생을 뒤집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뿐이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추석 아침 아내가 직접 만든 송편을 바리바리 싸 들고 신혼집에 갔을 때 현관문 너머에서 들은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시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순간 저는 제 집 앞에서, 제 돈으로 사준 집 앞에서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어머니가 위중하다. 지금 와야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회사 일이 너무 급해서요. 주말. 사람의 생명이 주말을 기다려 줄까요? 결국 아내는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점점 야위어갔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얼굴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도윤이 언제 와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 제 손을 꼭 잡은 채 여보, 우리 도윤 잘 부탁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제 전부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집이 너무 텅 비어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문은 열렸지만 며느리 얼굴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왜 연락도 없이 오늘은 곤란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도, 내 삶을 바쳐 지켜온 가족을 잃은 것도 다 같은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걸요. 저는 그 길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부양 조건부 증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자 젊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기록, 간병인의 증언,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내역, 장례식장에서의 증인 진술까지. 소송은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부양은 도덕적 의무일 뿐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법적 조건입니다. 간병인이 증언했습니다. 환자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방 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아들이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살자고 하는데 너무 부담돼. 빨리 요양원 알아봐야겠다. 그 순간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들은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원고의 증여 해제는 정당합니다. 그날 집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내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줬어야 했다. 이제는 늦었다.
지금 저는 혼자 그 집에 삽니다. 쓸쓸할 때도 많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내주는 게 당연한 걸까요? 사랑과 헌신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